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인데요. 이분 글 아주 예리하죠. 방송도 그전에 많이 했던 분인데 시사저널 편집인인데 제목이요. 대법관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어디로 증발했나 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좋은 머리로 명판결을 많이 남겼지만 결정적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저지르기도 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대체로 돈이든 자리든 마땅히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욕심을 부리다 발생했다. 그는 2020년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게 되자 사법부의 예외 없는 관행에 따라 참 겸직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도 관둬야 했는데 그 일은 계속하려 했다. 권순일의 과욕은 선관위 안팎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급기야 여야 정당의 자리 로비를 하는 볼상사나운 지경에 이르러 실패했다. 이재명한테 면죄부 준 소극적 거짓말은 무죄. 판례. 권순일의 이른바 이재명과의 재판거래 의혹은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과 관련했다. 2심에서 유죄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3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하루아침에 세상을 뒤집은 핵심 논리는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대담한 궤변이었다. 이 논리를 개발한 주인공이 당시 12명 대법관의 최선임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권순일이었다고 한다. 이로써 한국은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상대로 소극적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괴상한 사회가 되었다. 인간 역사는 어떤 측면에선 참말과 거짓말이 싸우는 역사다. 참과 거짓을 가리기도 어려운데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은 또 어떻게 나누란 말인가. 2020년 7월 임기 2달을 남겨둔 권순일 대법관이 가세에 7대5로 승리한 소극적 거짓말의 무죄 판례는 사법부의 신뢰를 붕괴시킨 판도라 상자였다. 결과적으로 대법관 권순일은 그 좋은 머리로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재명 피고인에게 대선 출마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오늘의 정치 상황을 야기한 정치 판도라 상자까지 열었다. 이 대목에서 권순일과 이재명 사이에 이재명 무죄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권순일 대법원장이 약속되었으리라는 재판 거래설이 떠돌았는데 역사에서 가정이 성립하지 않기에 이 소문의 진실은 추적하지 않는 게 좋겠다. 대장동보다 더 무서운 사법부 신뢰 붕괴 사건. 재판 거래설이 소문이 아니라 실체적 단서를 갖게 된 것은 1년 3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이었다. 대장동 사건이 터져 주범으로 유명해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재명 무죄 판결을 전후해 동향지인이라 가끔 전화하는 사이 김만배의 표현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이나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동아일보 특종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베푼 특혜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로비를 했고 그 결과 이재명은 무죄라는 대가가 지불됐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한 조각 퍼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퍼즐로 권순일이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 김만배로부터 매달 1,500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완성도 높은 재판 거래의 실체적 단세가 드러났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신용만 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물증 확보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다. 세월이 흘러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무슨 일인지 권순일 사건만은 묻혀있다. 검사와 판사끼리 담업 구조라도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더 무서운 대법관이 낀 재판거래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엔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최근 권순일은 변호사 개업 등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이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에피소드가 발생했다. 권순일이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거야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법부 신뢰 붕괴 사건은 특검을 해서라도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 이렇게 전영기 편집인의 아주 날카로운 글인데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재판 거래한 거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는데 왜 이거 수사는 안 하는가? 이거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 때문에 이재명의 판도라 상자를 권순일 때문에 열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권순일이 3심에서 이재명 유죄 판결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1심, 2심에서 유죄인데 유죄가 됐으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죠. 비선거권 박탈이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온통 난장판이 된 지금의 정치를 막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권순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한 줄 더 떠서 권순일은 당시 중앙선관위원장도 같이 했거든요. 그때 4.15 총선이 일어났어요. 4.15 총선에 우리가 각종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예요.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했다. 만약에 연결을 시키면 중앙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기가 직접 지시는 안 했더라도 정황을 알고 있는데 대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대법관들하고 해서 부정선거를 만약에 눈 감았다. 그러면은 또 다른 부정선거로 이재명을 대통령에 만들려고 했나?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만들었나? 피선거권 박탈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로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고 본인은 대법원장으로 가려고 거래를 했나? 거기에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여기 나온 건 세 발의 피죠. 거기에 또 무슨 50억 그럼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됐고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을 노리는데 대법원장을 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판 거래였나? 이런 가정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부정선거까지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한 의심을 갖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앙선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 그때 권순일이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묵묵부답이거든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묵묵부답인데 만약에 자기가 부정선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인지하지도 못했고 부정선거가 절대 아니라면 그 많은 시민단체에서 연설마다 주장하고 이런 거를 고발이라도 했을 텐데 억울하게 자기가 부정선거에 공범 내지는 주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몰리는데도 그 고고한 대법관 신분으로 그렇게 몰리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이건 뭐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왜 그러면 수사당국과 법원은 권순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많은 의혹이 나오고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다른 건 지금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하고 김만배가 부느냐 안 부느냐 유동규가 불었다 남욱이 불었다 줄줄줄줄 다 나오고 있는데 권순일은 어떻게 된 거지?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고 짓을 벌여서 나라를 이 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원조가 권순일에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면 또 박영수 특검도 있고요. 근데 이자들은 어떻게 된 거지? 수사가? 박영수 특검은 또 어떻게 된 거고요?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진상, 김용 여기에 대한 수사는 지금 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권순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박영수 특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물고 올라가 보면 사실 그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들인데 조무래기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진짜 원흉 돈 왕창 먹은 사람보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이재명을 괴물로 만든 처벌할 때 처벌하지 않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 이 사람 수사는 어디까지 간 게 아니라 어디로 증발했나? 이게 전용기의 과유불급에서 따끔하게 질문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하게끔 한동훈 법무장관이 밀어붙일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권순일에 대한 거 오해받을 수 있어요. 권순일과 박영수에 대한 거 처리를 미적거리면 박영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 밑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던 전력이 있고 그 전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보수파들에게는 뼈아픈 원죄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의 표현, 유감 표명 여러 번 해서 그 원죄는 씻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총체적으로 휘둘렀던 박영수 그 다음에 이 판도라 상자를 연 권순일 이거 뭉개고 가면은 오해받습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도 권순일의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증발한 거 다시 찾아서 찬찬히 따져야 할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죠. 권순일, 박영수 절대 못 잃어버립니다.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물을 겁니다. 마침 이런 게 나와서 또 묻습니다.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어디로 갔나? 박영수 어디서 뭘 하나? 박영수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나? 오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억합시다.